77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법이 시행 첫날에 김어준 씨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동재 기자에 의해서. 어제 저희가 이동재 기자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약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는 재밌게 본 게 네. 저를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동료. 제 노평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겪게 된 고통은 비슷한 일을 해왔던 동료의 사람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동료인가요, 진짜? 그래서 아니, 동료면 그리고 영상 삭제해야죠. 지금도 영상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끝나지 방송국에. 마침 7월 7일에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돼서 아하, 그렇죠. 정말 아쉬웠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일찍 됐었으면 김어준 씨한테 더 어떤 금융치료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근데 제가 이거 규정 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규정 자세히 보니까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조만간에 어디서 기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딱 이 김어준 씨 케이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개정 정통망법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거 이제 그 게재한 상태가 7월 7일 이전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 피해는 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본다고 아마 이동재 기자가 얘기한 그래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새로운 있었지만은 사실이네요. 영상 자체가 계속 게시가 돼 있고 그러면 그 손해는 지속된다라고 보통 그렇죠. 볼 수 예. 있잖아요. 누군가는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뭐 아마 그래서 아마 신고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솔직히 2020년 당시 일이에요. 이 당시에 2020년 4월 이때가 총선 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유시민 씨가 뭐 그 이철이라고 하는 그 무슨 뭐 아마 뭐 사기 혐의인가 뭐 맞아요. 뭐 투자 사기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해라 뭐 이때 다 신라바이젠이었을 거예요. 이 관련한 회사가. 그래서 뭐 그게 신라바이젠이라는 게 아마 바이오 주식이어가지고 그게 무슨 나중에는 아마 사기로 드러난 걸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런 내용을 김어준 씨가 당시에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내용을 방송을 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이 김어준 씨는 최강욱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자기는 읽었을 뿐이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거 수차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최강욱 의원은 이 관련한 사건에서 이미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김어준 씨에 대한 지금 고소장과 민사소송이 지금 고소장이 제출이 됐고 지금 4년 만에 2022년도 2월 달에 고소를 했고 지금 4년 6개월 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 이제 이번 달 14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재 기자가 이제 피해자로서 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정통망법이 바로 이런 거 그렇죠. 근절하라고 있는 네, 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야 이념을 막론하고.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이게 진짜 김어준 씨한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제 뭐 꼭 이념에 따라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에 따르면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 네. 사업자는 네.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할 의무가 있고 네. 이런데 지금 그 딴지 게시판이라든지 딴지일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는 100만 명이 되거든요. 해야 되겠네.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동접자가 빠지기도 하고 게시판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대형 뭐 유튜버이기도 하고 대형 또 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뭐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재 씨는 말만 저법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법의 취지에는 반대하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데 뭘 적용을 해요? 아 어떻게 됐다고? 아니 법을 반대한다면서 그 법으로 신고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뭐 근데 이건 꼭 어떤 진영에 따른 것은 아니니까 뭐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네. 이유는 이게 예를 든다면은 뭐 언론의 어떤 그런 네. 그 정당한 취재 행위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해갖고 언론의 어떤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막는다면 모를까 이거는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7월 7일 이후에도 게재가 됐다라는 걸 문제 삼는 거니까. 근데 네. 저게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궁금하긴 왜냐하면 해요. 게시한 시점이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게시돼 있다는 이유로 저 법 적용이 네.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게시돼 있으면 영향은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판례상 네. 계속 영상물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손해는 지속되라고 그러게. 현재도 계속된다라고 판단을 하긴 그렇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중론이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이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정통망법이 국회에 통과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곳곳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저도 이 관련한 제가 인권위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기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권위에 아마 신고를 했고 제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이걸 조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저희 그 변호사들 모인 곳에서 미국 쪽에도 저희가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가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미 기업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미 국무부에서 구글, 메타, X, 틱톡 등 4곳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어떤 기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미 국무부가 어떤 성명을 냈는데 이 문제까지 약간 좀 이게 단순히 어떤 국내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의 규제를 넘어서서 약간 한미 통상 간의 통상 분야에도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약간 좀 이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에서 어떤 이러한 자국 기업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이렇게 성명을 내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네. 뭐가 다르냐? 잘 몰라서 제가.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부작용을 줄인다라는 관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네. 소위 미국 헌법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가치예요. 네. 그래서 그 추구하는 이익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조율하고 중재하느냐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 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영리 추구를 막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알러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미국과 이런 그 기업에 대한 규제로 신경전이 네. 벌어질 때 네.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은 미국에도 유튜브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연 미국의 국민들 중에 특히 정치 유튜브나 뭐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이라든지 네. 또는 잘못된 허위 사실을 그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상상조차 못하는 일련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뭐 그런 거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팩트가 이건데 네. 이거를 거기 보면 조작, 허위 사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비틀어 가지고 그게 허위 사실이 돼 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국무부 같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네. 미처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기업들이 해외의 글로벌 기업인데 네. 어쨌든 시장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규제하려고 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어느 사회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글쎄요. 좀 사례는 뭐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왜 무슨 중범죄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 구글에 어디에 네. 있다 할 때 그 찾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미국이 협조를 안 네, 해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개인 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 아니 뭐 이거 포함해서 쿠팡 상황도 있고 얼마 전에 쿠팡 보고서 미국 네, 의회 네, 정식으로 보고서. 올라온 네. 그 조사 보고서 네. 이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미국 입장이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우리가 어떻게 법을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 우리는 우리 법을 음. 만들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쿠팡도 네. 여기 와서 장사를 하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미국 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쿠팡이 다 여기서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부당한 무역 장벽을 쿠팡을 상대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미국의 주장일 뿐이다. 음. 이 경우에도 이게 민사법이잖아요. 형사처벌법이 네, 아니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배상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건데 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차별을 미국 기업한테 적용한다면 그건 미국이 떠들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저는 내정 간섭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문에 무슨 뭐 미 국무부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 말 들어야 되고 이거 아니죠. 네. 그 말씀 맞는데요. 직접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다른 트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을 열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 소위 연계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쿠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미국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러한 리포트를 그렇죠. 만들어서 한국에 계속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지난번에 정보가 그렇게 누출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진상 규명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로비를 받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다른 이슈와 연계해 가지고선 그렇다 해서 이건 너희 쿠팡한테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라고 말은 안 하죠.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로 상호 의존이 되어 네. 있는데 이 의존의 사슬을 끊었을 때 누가 더 불리하냐. 그럼 우리는 지금 잘해가지고 잠수함도 좀 팔아야 되고 네. 조선 협력도 해야 되고 네.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좀 그렇죠.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탁탁 막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핵잠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갑자기 또 말씀 꺼내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때 저기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대통령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아마 저는 시원하게 요즘에 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지어 자본주의 이 말하자면 본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본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본인들은 쿠팡 주식 사가지고 아니 트럼프 재산이 3조 원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중에. 그래서 뭐 5조가 됐다 그랬나? 그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근데 그 나라는 그게 되나 봐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무슨 코인 업체도 운영하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보면은 네. 지금 전쟁했잖아요. 네. 이란을 공격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위 이제 합법적으로 영리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지금 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저런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저런 리더는 진짜.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이란과의 그 휴전은 왜 깨진 거예요? 그 이란이 저 상선이 그 공격을 받았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선 저건 이란 소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복을 하면서 네. 휴전은 다 깨졌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휴전이 아직 깨진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미국 사람들은 휘발유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네. 여론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선거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마치도 컬트처럼 그 사람을 네. 또 옹호하는 그룹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 네. 사람들도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솔직히 저는 미국 우리가 언제부턴가 약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정파성 있는 언론사가 거기는 있죠, 분명하게 있죠. 있잖아요. 예를 그냥 들어- 대놓고 하는 거죠. 네, 대놓고 우리는 하잖아요. 이렇다. 차라리 그게 솔직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폭스뉴스는 솔직히 뭐 네. 보수 진영에 있는 네. 트럼프를 뭐 옹호하고 약간 CNN은 엄청 비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CNN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갈 것이다. 야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항상 하는데 미국에서 결정된 건 다 아니야. 그게 아니, 이제 그거는 트럼프 미국 때. 국내 예상도 벗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다른 그 네. 이 국제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네. 맞아요. 미국 국내 예상도 벗어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정상이 아니에요. 이- 앱노말 상태예요. CNN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미국의 정론지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 네.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지금 척을 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폭스 뉴스 TV가 이제 하나의 우군이었는데 네. 지난번에 CNN의 언론인을 막 압박할 때는 네. 비록 가치관이라든지 정치 정향이 다르더라도 네. 폭스 뉴스 TV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 트럼프를. 언론에 예. 대한 그러니까 그것 요번 때문에.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쿠팡의 그 소위 이사회 의장이 한국계 미국인 아니에요. 그분이 그 거기 가 사람이 저기 이제- 연준이 연방준비금융 연준이 의장으로 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쿠팡에 네. 쿠팡 이사회 의장은 그 김모식이라는 네. 한국계 미국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김범. 사람이 완전히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로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쿠팡 같은 그런 어떤 그 포털로 네. 지금 소위 유통업을 하는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쿠팡 대체제다라고 네. 할 만한 그런 그 없죠. 사업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딜레마 속에 우리가 있는 거는 맞죠. 얼마 전에 네이버가 그래서 직접 유통을 하겠다고 직접 물류 유통을 하겠다라고 뉴스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그 동안에도 조금씩 해왔는데, 직접은 안 했죠. 예, 근데 물류 쿠팡처럼 기업을 끼고 한 거고 그렇지. 본인들이 이제 창고를 네. 지어서 물류를 네. 하겠다는 겁니다. 좀 근데 시간이 네이버가 제가 걸리겠죠. 봤을 때는 언젠가부터 검색 서비스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지. 쇼핑 회사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진짜 쇼핑 회사예요. 쇼핑 회사.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네이버 쇼핑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언제부턴가 거의 뭐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검색 서비스로 이렇게 돈 버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쇼핑으로 돈 버는 업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